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재산 공개 대상 주요 공직자 90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평균 재산은 12억 원이었고 20억 원 이상 재력가는 15명이었습니다. 목포 국회의원 후보자 6명이 모두 참여한 토론회가 목포 MBC에서 열렸습니다. 의대 신설과 목포 신안 통합 등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지역 후보자들도 유세차와 인력을 동원해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목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꺾여버린 타워 크레인 사고 당시 현장에 불었던 바람이 작업 허용 기준을 넘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 재산 공개 대상 주요 공직자 90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이동현 전남도 의원이 가장 많은 89억 1,898만 원을, 명현관 해남 군수가 80억 9,269만 원, 이상익 한평 군수가 68억 2,804억 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신고 대상자 중 20억 원 이상 재력가는 15명, 10억 원대 재산 보유자는 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24억 3,448만 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마이너스 4억 4,102만 7천 원을 신고했습니다. 목포 국회의원 후보자 6명이 모두 참여한 토론회가 어제 목포 MBC에서 열렸습니다. 후보자들은 목포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먼저 전남권 의대 설치 문제에 대해 각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김양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전남권 의대 신설 약속. 하지만 통합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전라남도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남권 의대 설치에 청신호가 켜진 듯 보이지만 전남 동서부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은 전남권 의대 설립에 대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은 30년 전부터 의대 설립을 추진해온 목포에 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대는 이미 의과대학이 들어설 부지가 있습니다. 준비된 곳에 와야 됩니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준비된 곳, 바로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설치돼야 됩니다. 지역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부권에는 이미 산업들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목포에 의대와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목포권 의대 설치를 끝까지 하고 순천에서 의대를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목포권 의대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며 또 다른 후보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전남권 의대 약속은 오히려 전남 동서부권 갈등만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대학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달라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모처럼 형성됐던 통합의대 추진안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동서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통합의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목포의대 설립이 우선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동서의 상생 방안, 이른바 통합의대, 공동의대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는 목포의대 신설이 우선입니다. 의대 신설보다는 긴급한 의료 수요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남권 메디컬 센터를 설치를 해서 긴급한 의료 수요를 해결하고 그런 인프라 구축하에서 목포의대 신설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전남권 의대 설립에 대한 목포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생각에 유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목포시 총선 후보들은 목포 신안 통합에 모두 찬성하면서 무한반도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목포 신안 통합에서 무한반도, 광역해양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무한 신안 등 무한반도 통합 논의가 처음으로 나온 건 지난 1994년입니다. 이후 30년간 6차례 추진됐지만 실패하고 지금은 목포 신안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2대 총선 토론의 주요 의제 역시 통합론이었습니다. 목포 총선 출마자들은 장기적으로 광역해양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통합 실현을 위한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고
김원희 후보는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봅니다. 위로부터의 어떤 하방보다는 아래로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 공동체 같은 걸 좀 시도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그래서 저는 해상풍력이 저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고요. 윤선웅, 박명기 후보는 목포시가 공공시설을 개방해 신안 군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합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으뜸되는 광역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같이 공공시설을 나누어서 사용해야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현재 목포로 들어와서 처리되고 있는데요. 화장장 증설을 해서 신안 주민들도 목포 시민들과 함께 동등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최국진 후보는 무한반도 통합을 전제로 협력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화폐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계 시군이 합치면 자원도 인구도 국회의원도 2배로. 통합 시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 최대집 후보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현 윤석열 정부 이 지금 상황에서는 목포 신안 통합이라는 이 거대한 이 상당히 어떤 대규모의 어떤 지역 사업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진행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윤석 후보는 1조 원 이상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이 저희들이 3개 지역이 통합이 되면 1조 이상의 자금이 매년 1,000억씩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포 무한 신안, 제가 무한 신안 설득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안 목포 통합에 대한 토론은 무한반도 통합 후 섬을 매립해 군공항을 이전하자는 이윤석 후보의 공약 타당성 문제로 번져 박명기 후보가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와 군공항 통폐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목포 시내버스 전면 개편과 노선권 매입을 두고도 후보들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토론 내용을 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100여일 동안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목포시. 목포 시내버스 운영체제 개편이 대두됐고 용역을 거쳐 지난 4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돼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부결됐지만 노선권을 210억 원에 인수인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인수인계 동의안도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후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해명을 하는 데 중점을 뒀고 나머지 후보들은 현역 의원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임기 중 수개월간 초유의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그래서 목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사과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 회사의 대표를 서너 차례 따로 비공식적으로 만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을 선정상한 후에 후 대책 수립을 하자. 시내버스 노선권 210억 원 매입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노선권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버스 노선권 210억, 돈이 없으니까 기체를 발행을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 빚으로 버스 회사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남형 트램 설치와 관련해서도 후보들끼리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램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부정적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수천억에서 1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더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런 국비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2조 원 이상 예산이 확보됩니다.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과 관광객들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2조 원이 됐든 20조가 됐든 갖고 와서. 시내버스 전면 개편 보완책으로 민주당 김원희 후보는 마을버스 도입과 택시 바우처 발행을, 녹색정의당 박명기 후보는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과 교통취약지 택시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호남당 최대집 후보는 시내버스 공영화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한 목포시 선거구는 전현직 의원과 노동자, 의사와 기업인 등 후보자들이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목포시 총선 후보자 토론회의 이모저모를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진행된 목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본격 토론에 앞서 저마다 물을 마시거나 몸을 풀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목포역 개조 사업을 두고 무소속 이윤석 후보와 민주당 김원희 후보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신규 목포역을 지하로부터 해가지고 대규모 역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니 페인트나 칠하고 지붕 씌우는 걸 그걸 가져와가지고 지금 목포역을 일을 했다고 해요. 본인 공약이 지하화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종료됐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목포역 개축이라고 말은 개축인데 신축입니다. 선상 역사로 새로 짓는 거고요. 490억, 총 예산 490억 들여서 페인트 값이 요즘 그렇게 비쌉니까? 490억 합니까? 민생 경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앙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대파값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875원 원 대파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봤더니 700g 대파 한 단에 4,980원이더라고요. 예. 고물가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목포 체류형 관광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의사 출신 최대집 후보는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 부족한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특히 건강검진센터를 고도화해서 고급화해서 메디컬 관광 기반을 구축해서 이렇게 되면 체류형 관광의 그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심판을 강조하는 다른 후보들의 공세에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대통령보다 호남을 많이 찾은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대통령처럼 국민의 시선 높이에서 맞춰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끌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뭐 남을 탓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우리 전라도 다른 대통령보다 많이 왔다는 거. 이 밖에도 인구 증가 유입 대안과 기후 위기에 대한 목포 지역 전략 등 지역 발전에 대한 후보자들의 각양각색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유세차와 인력을 동원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출근길과 축제장 등을 잇따라 방문한 후보들은 모두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시작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 진보당 윤부식 후보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주민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전화 올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인근에선 국민의힘 황두남 후보가 유세차에 올라 양손을 크게 흔들며 인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후보도 목포대 앞에서 출근 차량들을 향한 아침 인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한 연설과 선거 홍보음악 활용이 가능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 하지만 이른 시간 주민 민원을 의식한 듯 후보들은 대부분 가벼운 인사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무소속 백재욱 후보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암 왕인문화축제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영암 무한 신안을 구하라 한번 외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후보자들의 사진과 공약 등이 담긴 선거 벽보도 지역 주요 건물과 외벽 곳곳에 게시됐습니다. 주민들은 후보들이 지금 내세우는 약속이 말뿐인 헛공약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출마 때는 막 열심히 다니면서 하잖아요. 근데 딱 되고 나면 사실 얼굴 보기 힘들어. 좀 이렇게 후보 시절이나 이렇게 똑같이 이제 해줬으면 참 좋겠어. 어쨌든 지역에 좀 발전, 목포대학교에 의과가 몇 년 전부터 온다고 해서도 아직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잘 진짜로 해주실 분.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유권자도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선거 당일에는 인터넷과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게시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도내 6,400여 곳에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등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벽보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고 속보 이어갑니다. 크레인이 꺾여버린 사고 당시 현장에 불었던 바람은 작업 허용 순간 풍속 기준을 넘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현장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강풍이 불더라도 사실상 작업 중지를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강풍에 힘없이 꺾여버렸던 타워 크레인 사고. 당시 목포를 포함해 전남 해안 대부분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최대 풍속이 초속 10m를 초과하면 타워 크레인 설치와 수리,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최대 풍속이 초속 15m를 초과하면 타워 크레인의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정오 무렵. 목포에는 초속 17.3m의 강풍이 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시 정도에는 17.3m/s로 불었었습니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강풍이 불더라도 작업 중지를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건설 현장의 중심인 타워 크레인이 멈추면 사실상 공사의 대부분 작업에 영향이 가기 때문입니다. 기사 입장에서 나 꽁무를 못 치고 그냥 내려가란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미 그 내미코는 다 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가 어떻게 보면 나 한다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타워 크레인 조종사의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순간 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 없이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 국가기술 자격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스스로 즉각적인 판단 하에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권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풍 속 1분 1초가 위험한 상황에서 원도급사의 작업 중지 승인을 기다리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겁니다. 타워 기사들 건폭으로 몰고 근무 해태 이런 걸로 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기사가 위험하다 이런 게 안 통해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그날은 타워 크레인 조종사 스스로도 작업을 작업 중지권이 부여됐다라면 중지를 해야 맞는 거고. 협곡과 빌딩 등 현장 지형에 따라 예측할 수 없이 돌변하는 건설 현장 속 강풍. 사고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없는 타워 크레인 작업 중지 기준에 대한 세세한 검토와 재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안군은 피아노 섬으로 지정된 자운도 해변에서 촬영한 100+4 피아노 섬 축제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 홍보 영상은 다양한 피아노 연주와 아름다운 섬의 풍경과 해변, 파도 등을 배경으로 제작해서 신안만의 멋을 담아냈습니다. 자운도 피아노 섬 축제는 다음 달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목포시가 올해 53억 원을 투입해서 30년 이상 된 7개 구간 6.5km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목포과학대에서 석현동 버스 차고지 구간과 동초등학교에서 산정농고단지 구간은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연동초등학교 등 5개 구간은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합니다. 국민안전보험 대상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등 29종목이며 각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 장애와 화상 수술비 등 5종목이 추가됐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대규모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강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와 방조제 등 전남지역 관리 대상 시설 122곳을 점검한 결과 발견된 위험도에 따라 위험 표지판 부착과 인명 구조함 설치 등 위험 요인 개선에 23억 원을 투입해서 안전 강화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전남교육청과 목포시, 전남체육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5월 개최되는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안전과 교통수송 대책, 숙박업소 등 손님맞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본격적인 나들이가 시작되는 5월 행락철과 체전 기간이 겹쳐
많은 방문객이 전남을 찾을 걸로 보고 대규모 인파 관리 등 안전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2024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개막식을 열고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전통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악 공연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와 군민장학금 기탁식 등이 진행됐으며 축제 성공 세레머니도 이어졌습니다. 2024 영암 왕인문화축제에는 대표 프로그램인 왕인 테마 퍼레이드와 함께 민속 불꽃놀이인 낙화놀이, 행찻길 놀이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섬지역 간호보건기숙사 제3호점 건립지로 신안군을 선정했습니다. 신안 비근면 수대리에 들어설 기숙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30억 원을 들여 3층 스무실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2022년 영암군의 1호점, 2024년 진도군을 2호점으로 선정했으며 1호점은 2025년 10월, 2호점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기숙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진도군과 순천시가 선정됐습니다. 진도군은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과 매주 위기가구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공인중개사와 업무 협약, 어르신 안부 묻는 우유 배달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짙은 안개가 자욱하고 황사까지 관측되고 있는데요. 호흡기 건강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포근한 기온이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전부터 전남 서해안은 순간 풍속이 최대 70km에 달할 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15도, 영암은 17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이 17도, 강진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원도의 낮 기온 16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에 맑거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에서 3.5m까지 매우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이에 따라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주말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따스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내일까지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구 쇼핑할 땐 꼭 들려야 하는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혼수 입주 할인 대축제. 다양한 유명 브랜드 가구가 최대 50% 할인. 히트다 히트. 금호월드 7층 금호월드 가구 백화점 입주 혼수 할인 대축제. 우린 햇빛이 너무 궁금해. 햇빛 속에 피부에 답이 있으니까. 셀피전시. 밤낮 없이 햇빛을 연구해 새로운 햇빛 케어 시작. 햇빛연구소 셀피전시. 여신이여, 희망 따위 없는 이 세상에서 부디 이 기도에 답해주소서. 판타지는 본래 잔혹하다. 그래서 더 아름답다. 별이 되어라 2 지금 사전 등록 중. 창을 넘어 청정까지. 청정을 넘어 안심까지. 안심을 넘어 결국 작품까지. 금호석유화학이 만든 창, 작품, 휴그린. 유세린을 선택한다는 건 피부과학을 선택하는 것. 유세린 6주 앰플 세럼. 독일 넘버원 안티에이징이 검증한 3X 이펙트. 탁월한 주름 개선 효과. 그래서 유세린 6주 앰플 세럼. 유세린. 무엇을 원하든 무엇이든 가능하게. 트랙스 크로스오버.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바삭함 속 촉촉한 닭다리 쌈에 크리스피 그 속 바삭한 크러스트 그 속 새콤 고소 토마토 치즈 속속들이 놀라운 맛의 연속 맥크리스피 토마토 치즈 크러스트 빠라빠빠빠. 마침내 세탁에서 건조까지 하나의 도원에서 새로운 세탁건조의 시대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